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국제경제학의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국제경제의 정말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개념, 바로 한 나라의 대외거래 상적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수지 계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하나의 큰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집이 1년 동안 전 세계랑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리고 빌려준 모든 내역을 꼼꼼하게 적어놓은 가계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국가 가계부가 오늘 우리가 뜯어볼 국제수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국제수지표가 뭔지 개념부터 잡고 실제 미국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랑 같이 가시죠. 자, 먼저 국제수지 계정, 영어로는 Balance of Payments, 줄여서 BOP라고 많이 불러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이죠. 한 나라가 전 세계와 주고받은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싹 다 기록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수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황금률 같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복식부기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래는 항상 2번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돈이 나가는 거래, 즉 마이너스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로 무언가 들어오는 거래, 즉 플러스 거래가 함께 기록된다는 거죠. 모든 거래는 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쌍으로 기록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인이 이탈리아에서 만든 컴퓨터를 $1,000 주고 샀다고 칩시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000짜리 물건, 컴퓨터가 들어왔죠? 수입이잖아요. 그럼 이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1,000로 딱 찍히는 거예요. 동시에 컴퓨터 값으로 $1,000가 미국 은행에서 이탈리아로 빠져나갔으니까 이 돈의 흐름은 금융계정에 플러스 $1,000로 기록이 됩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럼 반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프랑스 관광객이 뉴욕에 와서 밥을 먹고 $200를 썼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음식을 판 거니까 서비스 수출이죠? 그럼 경상수지에 플러스 $200가 되는 거고요. 그 대가로 받은 $200 현금은 자산이 들어온 거니까 금융계정에 마이너스 $200로 기록됩니다. 이번에도 어때요?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완벽하게 균형이 맞죠? 모든 거래는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거래들이 막 쌓일 텐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할까요? 국제수지표는요, 크게 3가지 핵심 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위에 2개, 바로 경상수지랑 금융계정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품, 서비스, 수출입 같은 실물 거래를 기록하는 거고요. 금융계정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금융자선 거래를 기록하는 거죠. 자본수지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2개가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 계정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거죠. 경상수지 적자, 즉 마이너스는 금융계정 흑자, 플러스로 메워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번 돈보다 수입하느라 쓴 돈이 더 많다? 즉 경상수지가 적자다? 그럼 그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디선가 빌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산을 팔아서 메꿔야 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 금융계정 흑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번 것보다 더 썼으면 그만큼 빚을 내거나 자산을 팔아야 한다. 이 당연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니까요. 이걸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2019년 미국 국제수지표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2019년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외 거래 성적표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뭔지 딱 짚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표에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수지 항목에 있는 마이너스 $4,802억. 이 마이너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무려 4,802억 달러나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적자, 이 돈을 다 어디서 메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아래 금융계정을 보면 나옵니다. 플러스 4,407억 달러? 그쵸? 즉 외국인들한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빌려서 이만큼의 자금을 끌어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돈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거의 다 메운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경상수지 적자 마이너스 4,802억이랑 금융계정 흑자 플러스 4,407억이 숫자가 정확히 딱 맞진 않죠? 이 차이를 메꿔주는 항목이 바로 통계적 불일치라는 겁니다. 워낙 전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나 누락 같은 것들을 보정해주는 일종의 기타 항목, 조정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랑 흑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한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건요, 매년 해외에 우리 자산을 팔거나 빚을 내서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1년, 10년, 20년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해외에 가진 자산이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 순채권국이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자산보다 훨씬 많은 순채무국이 되어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세계 최강대국,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라는 겁니다. 매년 쌓여온 경상수지 적자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의 가계부다. 둘째, 모든 거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기록돼서 결국 균형을 맞춘다. 셋째, 경상수지 적자, 즉 쓴 돈이 더 많으면 그건 금융계정 흑자, 즉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메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적자가 계속 쌓이면 나라 빚이 늘어난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동시에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다? 과연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